네, 안녕하세요. 미래를 알면 투자의 아이디어가 보인다. 미래예보의 정미옥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미래 이야기 해주시기 위해서 미래 채널 마이F 황준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너무 춥지 않아요? 아, 그러게요. 네. 이제 겨울 돼서 추워질 일만 남았네요. 아니, 미래는 저희 여러 가지 소개해주고 계신데 미래에 이런 추운 날씨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거는 개발 안 되나요? 이거 보온 이제 자켓 같은 거 나오니까요. 전원 네. 키면은 따뜻하게 전기장판을 달고 다닐 수 있거든요. 나중에 그런 그런 것도 한번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저희 또 전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미래 농업의 모습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준비해 왔어요. 농업. 네, 아무래도 먹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미래에는 지구 전체 인구도 증가하다 보니까 식량 부족 문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환경오염 때문에 그 재배 환경도 악화되죠. 또 고령화 때문에 일손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농업도 최첨단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들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죠. 네. 자, 미래 농업의 모습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 주실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요즘 모든 생활에 스마트 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농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마트 농업, 스마트 네. 팜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또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MIT 미디어랩에서 진행 중인 식량 컴퓨터에 대한 연구예요. 여기서 진행한 연구는 말 그대로 식량 컴퓨터, 그러니까 재배를 식량 컴퓨터로 하는 거거든요. 스마트 팜이나 또 지금 보시는 식량 컴퓨터나 앞으로 미래 농업의 핵심은 뭐냐면 네. 데이터와 센서를 통해서 농사를 짓게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식량 컴퓨터 프로젝트 경우에는요, 그 식물 한 뿌리당 센서가 무려 30개나 부착이 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온도, 습도, 재배 상황, 영양소 등을 24시간 내내 파악을 해주는 거고요. 이게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은 개인에게 꼭 맞는 내가 원하는 맞춤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멕시코산 딸기가 내가 너무 땡긴다 하면은 그냥 그 서울 한복판에도 그 재배 환경만 만들어 놓으면은 멕시코산 딸기랑 똑같은 거를 먹을 수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우와, 그럼 서울에서 필리핀산 망고를 먹을 수가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똑같은 좋겠네요. 재배 환경만 만들어 두면 되니까.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제 멀리 이 식품을 선박이나 항공으로 운송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또 이제 농약을 안 뿌려도 되잖아요. 그 방부제 같은 것도. 그래서 건강에도 좋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자꾸 좋아지다 보면 무슨 일을 상상할 수 있냐? 이제 식품을 국제 배송하는 시대에서 그 재배 환경만 다운받는 시대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재배하는 시대로 바뀌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아주 재미난 점인데요. 네. 지금은 농사를 농민들이 짓게 되시는데 앞으로는 최첨단 농업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공학자,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와 같은 사람들이 재배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 또 재배에 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의 모습도 바뀔 수 있겠다라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겠어요. 농민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지시겠네요. 네. 일단 저는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지금은 시골에 가면 소도 있고 경운기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런 모습들인데 앞으로는 좀 농가의 모습이 좀 어떻게 좀 변할까요, 그럼? 네, 앞으로 농업의 모습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데이터와 센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점점 더 많이 짓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농부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감으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수많은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사를 짓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 농장의 습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빛은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소가 얼마만큼의 사료를 먹고 몸무게가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24시간 내내 데이터로 수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서 자동화를 시켜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수분이 부족하다 하면은 거기에 꼭 맞는 수분을 거기에 맞게 알아서 뿌려주게 되는 거고요. 밤에 날씨가 너무 추워진다 하면 보호막이 알아서 이제 덮이게 되는 거고 소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사료기에 그 영양소를 자동으로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동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드론이 요즘에 다양한 활약하고 있잖아요. 네. 이 농업 쪽에서도 활약이 두드러지는 거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농약 살포 쪽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농약을 뿌리게 되면요. 드론 한 대가 약 1만 제곱미터 규모의 들판에 한 10분 정도면은 농약을 고르게 살포할 수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드론을 잘 살포하는 드론을 검증하는 작업을 거쳐가지고 그런 드론들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든지 아니면 드론 조종 교육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 드론을 농업에 이용할 수 있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드론이라든지 자동화 기술로 인해서 농민분들이 이제 일일이 농장 돌아다니고 살펴보시고 작업해야 되는 것은 이제 점점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원거리에서 그런 것들을 조작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손도 줄어들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또 농민분들에겐 생활의 여유까지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지금의 농촌 그 연령대가 너무나 높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최첨단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서 젊은 층들이 점점 농업 일을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일손 부족 문제도 많이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점이 예상이 됩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게 힘들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렇게 스마트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정말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농활도 좀 없어질 것 같아요. 농활. 그러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런 스마트팜이 좀 얼마나 좀 개발이 되어 있나요? 지금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나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네. 전국 7개 지역에서 다른 작물들로 시범 운행을 한번 운영을 해봤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성과 보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국화의 경우에는요, 수확 시기를 열흘 정도 앞당기면서도 에너지 소모는 약 35%를 줄였다라고 해요. 네. 또 재미난 자료를 찾았는데 경남 하동군에는 스마트 돼지 농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돼지마다 전자 태그를 붙여가지고 돼지가 밥을 전날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가 되고요. 또 QR코드를 이용해가지고 그 돼지의 건강 상태라든지 여러 정보를 간편하게 알아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덕분에 일손도 줄고 생산성도 늘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해서 직원이 2명인데 이 두 사람이 무려 1,800여 마리의 돼지를 다 관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생산성은 평균 농가보다 30% 정도 높고요. 또 좋은 점은 돼지의 품질도 상향 평준화가 된다라고 해요. 그쵸. 왜냐면 안 먹는 애들은 좀 더 먹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역시나 이 비용이 아유, 역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라든지 자동화 기술 그런 거 다 도입하다 보면 뭐 억대까지 돈이 깨진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는 도입을 하고 싶어도 기존의 농업시설, 그 농사시설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도입 자체가 안 되는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설치비의 30%를 지원해 준다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스마트화가 얼마나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가 앞으로 한국 농업의 그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에 그렇죠. 있어서 굉장히 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 일단 좀 중요한 건 돈인 것 같긴 하는데 네. 문득 든 생각이 나중에는 소나 뭐 돼지 이런 가축 같은 그런 칩을 입힌다면은 뭐 운동량을 체크해서 소의 육질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질긴지 이런 것까지도 체크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유망 산업임에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또 소개해 주실 미래형 농업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도 아주 미래적인 농업의 모습인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수직형 도심 농장입니다. 또 영상 네. 준비해왔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 도심형 수직 농장은요, 말 그대로 도심 지역에 있는 빌딩 안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미국 뉴저지에 들어선 세계 최대의 수직 농장, 그 에어로팜이라는 곳인데요. 약 2,000평 규모라고 하고요. 이곳에서 연간 약 91만 킬로그램에 달하는 작물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수직 농장의 좋은 점이요. 도심 지역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일단 운송 시간 그리고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내에서 필요한 양분이라든지 수분, 빛 등을 아주 적당량 제공하기 때문에 태풍이라든지 가뭄 피해 우려도 적고 또 자원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요. 실내에선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걸 기르냐? 그러게요. 라는 태양으로서 궁금증. 영양분을 공급받을 텐데. 그렇죠. 태양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근데 최근에는 LED 조명을 이용해가지고 태양을 대신하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바깥에 실제 태양을 반사시켜가지고 태양빛을 받게 하는 그런 방식도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내에 통제된 상황에서 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해충이 없어가지고 이 농약 살포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과 환경에도 좋겠죠. 그렇죠. 이 수직 농장은 미국 콜롬비아대 딕슨 데포미아 교수가 처음 제시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교수에 따르면은 30층짜리 수직 농장에서 약 5만 명이 먹을 네. 식량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뭐 날씨의 영향도 안 받고 24시간 재배가 가능하다 보니까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고요. 그렇다면 한국에 이런 게 들어서느냐? 이제 한국에서도 서울시가 46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 두 곳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은평구 통일로 일대에 지상 2층 규모 하나, 그리고 양천구 목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하나가 들어선다고 하고요. 2018년에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워낙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시국도 네. 상당히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진행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조그만 텃밭을 하나 하더라도 뭐 공간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이렇게 뭐 도심 한가운데서 수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정말 먼 미래에는 먹을 거리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네, 그렇죠. 워낙 또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게 먹거리다 보니까 네.